훈련이. 멋있어. 벌써 저렇게 딱 있으니까 뭔가 든든함도 있고요. 대한민국 전투함들이 정말 멋있고 훌륭한 모델이 많은데 모형화된 키트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직접 만들어 보자. 과거부터 현대까지 우리의 전투함을 만드는 전투함 마니아 강현우입니다. 여기 있는 모델 모두가 시중에 판매되거나 제작된 모델들이 아닌데요. 그럼 어떻게 저걸 만들었어요? 사서 만든 게 아니네. 처음부터 이런 모델류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어요. 하지만 국내에는 아쉽게도 많은 모델들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해내야겠다, 직접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하게 된 거고, 역사적인 기록은 있지만 사실 실체가 없다거나 아니면 실체는 남아있지만 앞으로 퇴역하면서 찾아보기 힘들다거나 그런 부분을 최대한 프린트로 출력해서 현실감 있게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가장 제가 처음에 제작한 모델이 여기 있는 판옥선 모델인데,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와. 판옥선의 선형이나 모양을 최대한 따라가려고 고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만든 모델이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판옥선은 천자위로 좌선이라고 불리는 조선시대에서 가장 큰 규모의 판옥선입니다. 조선 중기에 판옥선이 처음으로 개발되고 나서 후기로 들어서면서 외선인 세키분해나 고바야분해, 안택선과 같은 함선들이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판옥선의 규모도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판옥선이 가장 큰 규모의 판옥선입니다. 현재는 안타깝게도 실물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해서 최대한 실물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표현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때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사건을 보면서 만든다는 게 그쵸. 너무 신기해요. 네. 근데 이게 조선시대 때 거부터 만드는 건 또 오랜만에 보는데. 판옥선이 노를 저어서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요. 하지만 모형에서는 노를 저어서 움직이기에는 그만큼의 추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부 변형이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으로는 현대 선박에서도 볼 수 있는 프로펠러로 작동하게끔 바뀌었습니다. 선체 하단부에 여기 있는 스크류 통해서 작동을 하고요. 이 배가 정말 물에 뜰 수 있나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기도 했고요. 갑니다. 아, 뒤에 가? 돌아요. 아니 진짜 실제로 해서 가는 거예요 저렇게? 그러네요. 프로펠러. 와. 무술 조종으로 만드셨나 봐요. 아니 이거 직접 하는 거 처음 봤죠 우리가? 그쵸. 없죠. 저거는 전 세계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또 처음 봤네. 만들면서 가장 어려웠던 내용이 판옥선의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조선 중후기에 판옥선과 관련된 기록을 보면 먼 바다로 나갔을 때 뒤집어졌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실험도 조금 불안한 구조를 가지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홀수선이라고 불리는 선박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물에 잠기는 깊이를 조금 더 깊게 가져간 게 사실이고, 지금 보는 것처럼 돛의 사이즈가 꽤 큰 편이에요. 실제로도 바람의 영향을 받는 사이즈이고요. 바람의 영향을 받더라도 뒤집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 거기에 따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선박이 네. 물에 뜨려면 이게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깔아앉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속도가 또 안 나가요. 예. 균형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이 배가 뒤집어져요. 그렇죠. 그렇겠죠. 예.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제가 저런 거 만드는 매니아거든요. 저도 RC. 그거 만드는 건데 알죠. 저거는 저걸 갖다가 어떻게 물이 안 들어가게 만들었지?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저거 만든다는 것도 신기한데 저걸 만들어서 직접 물에 띄웠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제작한 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거북선 모델이고요. 거북선이다. 제가 제작한 이 거북선은 2층형 가장 낮은 거북선인데요. 현대에 와서 가장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디자인이 될 거라고 보는데, 판옥선이 고증에 조금 충실하게 작용이 됐다라면 그 고증 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익숙한 모습이 더 씌워진 모양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북선도 저것도 가네? 저것도 가게 만드셨어? 가장 처음으로 제작했던 모델이 참수리 고석정입니다. 참수리. 수리 네네. 그러는 봤죠. 참수리. 고속정 해군 배 중에서 가장 빠른 배죠. 네네. 지금도 가장 빠른 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참수리 고속정은 빠르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38나트 이상이에요. 38노트. 1나트가 예. 해상에서 1.8km입니다. 약 2km 치고. 빠른 거죠. 70km 엄청 정도 빠른 하는 겁니다. 거네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고속정이겠지, 그죠? 저게 이제 1970년대에 북한이 실질적으로 도발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북한 간첩선을 잡아내는데. 침투를 차단하고 추격하기 위해서 음. 고속정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속정이 이제 통상 보면은 이제 맹금류, 뭐 기러기라든지 뭐 참수리 네. 이런 식으로 작지만은 빠른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또 붙이거든요. 네. 참수리 고석정은 연안 해안을 방어로 만들어진 선박이에요. 가장 많은 업무를 해내는 선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 경비뿐만 아니라 다른 잡무도 상당히 많이 해서 참수리에서 근무하는 해군들은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들 정도로 굉장히 잡무를 담당하는 선박인데요. 제1연평해전 또는 제2연평해전에서도 가장 최전방에 등장하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연평해전에 나왔던 참수리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델로 보여드리는 건 중기형 참수리 고속정입니다. 선수에 있는 메인 함포는 40mm 함포이고 선미에 두 가지의 발함포가 위치되어 있어요. 20mm 발함포 두 가지가 같이 장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용 군 함선들은 설계 자료나 디테일한 자료들을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대부분 군사 보안이니까요. 하지만 참수리 고석정은 퇴역 군함이 많아진 만큼 실함을 실제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모델은 제가 최근에 해군 제2함대에 직접 방문해서 자료를 취득해서 완전히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모델보다 조금 더 디테일에 많이 신경 쓴 모델이고요. 물에 띄울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이것도 물에 띄웠다고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 흘수선이라고 불리는 빨간색, 검정색 라인이 있는데 사실 너무 작은 함선이라 안에 부품들이 들어가면 무거워서 그만큼 흘수선의 높이가 살짝 높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물에 띄울 수 있게끔 움직일 수 있게끔 제작이 이루어졌고요. 와, 이건 또 물에 어떻게 띄워? 아, 저거 되게 어렵거든요. 저 조그만 배가 더 띄우기 어려워요. 그렇겠죠. 네. 기타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방향타, 프로펠러, 기본적인 구성류는 실함과 완전히 동일하게 구성을 하면서 똑같이 완전히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가지고 지금 눈앞에 고속정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 정도로 지금 외형이
거의 뭐 싱크로율이 보니까 저희 한 뭐 99%, 10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야, 저건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게 어렵거든요. 저 조그만 배일수록. 사실 이 함정을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해군에서 전역한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디테일이 너무 마음에 든다. 구성 요소들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표현이 되어 있어서 실험과도 같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실제로도 자료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을 알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게 뭐 모델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그렇죠. 사진, 그림만 보고. 그림 뭐이 그림을 정도만 보고. 갖고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만들었지? 기본적으로 학술 보고서나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자료를 모으는데 대략 한 달 정도 걸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구조적인 설계가 먼저 진행이 되고 선체 디자인이나 디테일한 부분은 가장 마지막에 반영되고요. 출력까지 최종 완성본이 나오기까지는 한 달 정도 또다시 소요가 되어서 사실 제대로 된 모델이 만들어지기에는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아, 또 컴퓨터도 잘 다루시네. 3D 프린팅을 이용하는구나, 이렇게. 아. 와, 나 이게 물에 띄운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저게 어떻게 방수가 되고. 사실 해외 모델러들이 만드는 작품이나 이런 모델들을 보면 정말 유명하다, 많이 알려져 있다 하는 모델들은 이미 프라모델화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미 다른 모델러분들이 작업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내에는 이런 경우가 되게 케이스가 없더라고요. 국내 전함류도 정말 훌륭하고 멋있는 함정들이 많습니다.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한국 전투함의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국내 전함만 만드시는 그러게요. 우리 국산 모델만. 다음으로 보여드릴 모델은 윤영아 함입니다. 저건 이제 PKG라고 하는데요. 네. 고속정에 업그레이드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한 무게가 한 570톤 정도 되는데 네. 제2연평해전 때 전사했던 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윤영아, 조천영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거는 만들어진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겠네요. 네, 최근에 나온 네. 고속정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연평해전 후에 이제 생긴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나왔죠. 그렇죠. 서해나 다른 연안 바다에는 부유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뭐 어망이나 또 떠다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프로펠러로 작동하는 이런 함정들은 프로펠러에 이물질이 걸려서 제대로 출항하지 못하거나 이물을 제거하지 못해서 출항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윤영아 함에는 우리나라 해군 함정에선 가장 처음으로 워터제트 기술이 도입이 됐습니다. 차기로 진행되고 있는 신형 참술이라고 불리는 PKMR이라는 함정이 있는데 해당 함정에서도 이런 워터제트 추진 체계를 채용할 만큼 기술적인 완성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해군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함선 중에 하나다. 이 윤영아함이 등장하기 전과 후로 나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윤영아함을 두 번째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보면 신형 참수를 고속정도 지금 이런 걸 만들고 보면 우리나라에는 서해 쪽에는 확실히 이 워터젯 기능이 굉장히 필요한 거네요. 네. 작전 환경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함정도 거기에 맞춰서 네. 부합되게 어떤 진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그래야겠네요. 되겠죠. 워터제트 추진 체계라는 게 국내에서 재현된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이게 재현될 수 있다는 사실에도 많이 놀라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실물과 최대한 동일하게 작동하게끔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야. 잘 이것도 만드신 만드셨다. 거야? 워터젯 기능도? 와. 네네네. 이것도 하셨어? 네. 이런 작동이 실제로 된다는 사실에 많이 좋아하셨던 분들이 많았어요. 윤영아 함에는 포항급과 동일한 규모의 이런 함포들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 스케일에서 찾아보기 힘든 대한 미사일도 장착되어 있고 20mm 쌍봉 노봉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함선 스케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조금 과무장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참수리하고도 동일하게 가장 최전방에서 활동하는 만큼 전방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빠르게 투입되는 함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영하함의 주 업무는 참수리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군함인 만큼 참수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다만 사이즈가 크죠. 그만큼 참수리는 거의 당일 출항을 하면 당일 복귀를 하는데 윤영하함은 3일 이상 해안에 머무를 수 있을 사이즈가 되어서 참수리 그 이상의 업무도 조금 해내는 함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대한민국 해군에게 가장 첫 출발점이었던 백두산함을 보여드릴게요. 대한민국 해군의 가장 첫 번째 전투함, 첫 번째 승전을 안겨준 전투함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의미가 큰 함선인데 우리에게는 흔한 모형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사용된 이 전투함을 최대한 실물과 똑같이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욕심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정말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상단에 있는 갑판 기구물이나 다른 부속물들은 백두산함의 일부 남아있는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을 했고요. 실제로 뒤에 보이는 방향타나 이런 러더 그리고 스크류와 같은 건 실함과도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고 혈수선의 높이도 완전히 동일하게 작동을 하게끔 실함과도 굉장히 비슷한 스케일과 구성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에요. 남아있는 자료가 거의 없는데 사진 자료 뭐 이런 것만 가지고 본인이 또 그걸 다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물에 진수를 시켜서 균형 잡아서 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저분이 이제 저는 장인이라고 생각해요. 야, 장인입니다. 예. 사실 가장 어렵고 힘든 작업은 물에 띄우는 작업이죠. 선체의 균형을 잡는 작업이 가장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이고 배가 움직일 때 그 외부에 있는 물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도록 막는 방수 작업도 상당히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이고요. 이때가 조립이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때는 좀 상당히 난감한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지상 장비가 또 보입니다. 상장비. 이것도 과연 뭐죠? 움직일까요, 근데? 좀 궁금해지는데? 제가 주로 이렇게 해상 모델들을 작업을 하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한 번씩은 육상 장비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작한 모델이 천무인데요. (2015년도에) 가장 처음으로 육군에 배치된 다연장 발사체를 장착한 발사 운용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에 붙어있는 이런 커다란 네모난 박스가 천무 발사대가 되겠고요. 이걸 운용하고 있는 차량이 발사 차량입니다. 한 번쯤 영상으로 보셨을 거라고 기대는 해요. 그 하늘에 완전히 미사일이 발사되면 하늘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 싶을 정도로 미사일이 수없이 날아가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너무도 감명 있고 멋있어 보여서 이렇게 모형으로 제작하게 되었고요. 실물과도 동일하게 8×8 바퀴가 모두 8개가 구동되게끔 되어 있고 방위각과 고각까지 모두 다 조절되는 이런 발사대까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천무 발사 차량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작동까지. 오. 천무는 발사대가 가장 핵심인 발사 차량이기 때문에 발사대 회전과 자, 그 다음에 저게 리프팅이 되나요? 얼마? 올라가 지금. 됐어. 예? 밖에 그리고- 조심하고.
해당 모형 로켓의 발사 거리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쏜대요 지금. 아니 저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저분 진짜 와, 나 너무 놀랐어. 장영실 아니야 장영실? 사실 본업이 부품을 설계하고 기계적인 부품을 만드는 일이라 무언가를 디자인한다거나 입체화시키는 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제작을 진행할 때는 조금 많이 투박했던 것들이 비교적 노하우가 쌓이면서 상당히 디테일해지고 작동도 부드럽게 되게끔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전투함류들을 전체적으로 디자인하고 모델링해서 구현화시키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많은 전투함을 한자리에 모아서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 보는 게 목표예요. 저는 대한민국 해군의 시간을 기록하고 싶은 마니아입니다.